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직장의 조건들이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왔어요. 과연 그 휴가는 얼마를 주는지, 베네핏은 뭐가 있는지, 퇴직금이 있는지, 보너스는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베케이션은 얼마를 줄까요? 2주로 시작을 합니다. 2주.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2주,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2주로 시작을 해서 제가 5년 차가 되면 3주를 줍니다. 그래서 3주를 받고, 그리고 10년 차가 됐을 때 4주를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년 되면 더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제 저희 회사는 한 달이 맥시멈입니다. 거기다가 저희 회사는 플렉스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데이라는 거는 3일을 제가 쉴 수가 있는데요. 이건 내가 아프다든가 내 자식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우리 할머니가 아프다든가 뭐 이랬을 때 제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 여름 휴가라 가지고 휴가철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19년 차가 되니까 지금 4주를 받고 있는데요. 이틀은 여기다 쓰고, 이틀은 제뉴얼리에 쓰고, 이틀은 또 마치에 쓰고, 제 마음대로예요. 저희 회사는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4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5월 달하고 4월 달 사이에 무조건 써야 돼요. 쓰지 않으면 그거는 뭐 돈을 준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없어집니다. 그래서 4주를 써야 돼요. 4주 플러스 3일. 그러니까는 날짜로 따지면은 23일 이렇게 쉴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갈 적에 한 달씩 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을 회사를 보면 저희 남편이 그 회사에 지금 23년째인가 그렇게 있어요. 근데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지금 5주 휴가를 받고 있고요. 23년 차니까.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는 무조건 회사가 쉽니다. 그래서 저희 신랑은 6주 휴가예요. 완전히 이건 무슨 방학도 아니고. 그래서 저보다 더 베케이션이 더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보다도 더 작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 남편의 베네핏이 더 좋아요. 베네핏이라든가 베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남편 회사가 더 낫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대기업이고 저희 신랑네 회사는 진짜로 인플로이가 한 200명인가 300명인가 이렇게 된 직장인데 그쪽은 유니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베케이션 베네핏이라든가 이런 게 더 좋아요. 자,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베네핏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베네핏이 뭐가 있을까요? 캐나다는 이제 국가가 의료보험은 무조건 아파서 가는 거는 공짜입니다. 그렇지만 덴티스트라든가 치과, 안과, 시력검사 같은 거는 돈을 내야 돼요. 시력검사가 내가 안경하는 거, 마사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뭐 침을 맞아야 된다, 한약방을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카이로프랙터가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카이로프랙터라든가 예를 들면은 인jury 그러니까 다쳐가지고 사람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리헵이라고 그러는데 그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베네핏에서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약값이 비싸죠. 여기는 캐나다는 약값은 이제 그것도 베네핏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베네핏에서 또 들어가는 게 예를 들면 저의 생명보험 제가 죽으면 저희 남편은 저의 1년 샐러리를 받을 수 있어요. 제 1년 연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제가 그 인슈런스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는데 그 달달이 돈을 조금 2불인가 3불인가를 더 주면 저의 그 인슈런스 플랜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죽으면 저희 남편은 저의 2년 연봉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남편이 뭐가 잘못돼서 저희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가시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의 1년 연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베네핏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저희 남편 회사 같은 경우는 보너스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매니저가 되든지 아니면 조금 높은 사람들한테 보너스를 줘요. 이제 저도 저희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은 게 얼마 안 돼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sales target이라는 걸 맞춰 놓습니다. sales target이 여긴데 우리가 여기보다 이만큼을 돈을 더 벌었어. 이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보너스가 할당이 됩니다. 얘는 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보너스가 몇 프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금. 이게 참 중요하죠. 캐나다는 퇴직금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베네핏으로 이제 연금은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연금을 부어주는데 그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를 리타이어를 했을 때 그때부터 나오는 그게 퇴직금인가요? 글쎄 여기는 목돈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그동안 부어놨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연금식으로 받는 거지 이게 퇴직금으로 뭐 이렇게 뭐 얼마가 나온다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잘렸어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 지금 19년째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명퇴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랬을 적에는 캐나다가 법적으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거는 1년을 일을 했으면 1 week pay를 하는 게 이게 mandatory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얘가 1년을 일을 했으면 한 주의 봉급을 줘야 됩니다.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저희 회사에 다니다가 잘린 친구들 있잖아요. 구조조정 때문에 잘린 친구들을 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년당 한 달치 봉급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잘리면 19년을 일했잖아요. 그러니까는 19달? 그러니까는 한 1년 반 동안 회사에서 지금 현재 제가 받고 있는 봉급을 1년 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캐나다는 사람들을 자를 적에 굉장히 많이 그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잘리는데 나는 1년 반 봉급 가지고는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걸 wrongfully dismissed라고 그러거든요. wrongfully dismissed. 이런 클레임을 할 수가 있어요. wrongfully dismissed 한 클레임을 해가지고 제가 변호사를 사서 저희 회사를 소송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캐나다는 그렇게 명태, 네, 알았습니다. 저기 갈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싸울 수도 있어요. 저희 회사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로여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캐나다는 한국하고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레이버 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쪽으로만 일하는 그 로여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변호사들이.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친구 같은 경우는 그때 잘렸을 적에 한 부서가 완전히 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일을 잘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었었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일을 그만두고 한 1년 한 거에 2달 봉급을 받았던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는 뭐 저하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없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